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6년 1월 15일, 오늘 목요일입니다. 저희 파워시황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나온 미국 증시, 날은 조금 풀렸습니다. 날은 조금 풀렸는데, 그래도 바람이 많이 불다 보니까, 날씨 또 주의, 아직까지는 겨울이네요. 네, 그런 쪽인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미국 증시는 일단 다 부진했습니다. 다우, S&P 500, 나스닥 3대 지수 모두 부진했는데, 러셀 2000 쪽들은 또 강하더라고요. 약간 중소형 쪽은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쪽이고, 또 패턴을 보게 되면, 뭐 다우도 그렇긴 하지만, 좀 고점에서 조금 고민하긴 하지만, S&P 500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일단 추세가 무너진 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추세 쪽은 안쪽에선 계속 또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S&P 500 같이 좀 덩치가 큰 쪽이 혹시나 이게 출렁거리면서 이거를 단기 추세를 이탈해야 아유 이제 조금 시장이 좀 빠지나 이거 걱정할 텐데 나스닥이 제일 약해요. 요즘 보게 되면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근데 특히 나스닥이 오히려 뭐 이제 PR 그 밸류로 보게 되면 지금 어느 정도 이번에 나올 실적 대비해서 고민이 되긴 하겠지만 뭐 이런 모습들 그래서 좀 비싸다라는 관점들이 아직 나스닥에 좀 더 비싸다? 예, 상대적인 고평가 이런 느낌이 들다 보니까 아직까지 제대로 뭐 반응이 좀 시원치 않게 아직 수렴 쪽에서 거기서 좀 걸쳐 있는 모습들 이게 좀 약 다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때와 다르게 이제 거래는 점점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좀 못 가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이 지지권들은 이렇게 아이고 이거 또 이렇게 맞아져 있는 상황들인데 이거 자꾸 훼손하고 있다. 그럼 또 여기 들어올 수 있는 23,000 초반이죠. 여기까지 또 열어놔야 되나 뭐 이런 거 자꾸 고민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강하지 않다라는 것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또 나온 지표들 몇 가지 또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게 되면 일단 지금은 달러는 지금 약간 거의 뭐 그 자리인데 환율이 원화가 1460원 와 80원 막 들어가던 게 하루 사이에 한 20원이 또 차이 납니다. 번쩍번쩍하네요. 이런 쪽들로 보게 되면 일단 베센트 재무장관이 한국 펀드멘탈 괜찮은데 원화가 너무 저평가 너무 약세로 가고 있다라고 되다 보니까 거기서 자극을 받아서 갑자기 그러면 또 약간 경계하는 말투도 있는 거죠. 환율 조작국의 가능성들 근데 이게 뭐 우리가 뭘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아까 그전에 말씀드렸듯이 엔화 흐름들과 함께 나오는 변화였다고 하게 되면 요게 만약에 지금 일본 증시가 강하게 간 배경 중에 하나가 지금 최근에 엔화가 약세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또 일본도 약간 조금 변화가 들어오고 한국도 이렇고 그러면 일단 일본이 만약에 꺾이게 되면 우리도 그거와 비슷한 시장이요. 주식 얘기입니다. 예. 일본이 만약에 약세가 조금 완화되기 시작해서 주식시장이 차익 매물이 나오게 되면 우리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쪽으로 봐야겠죠. 이게 원래 워낙 강세가 주식시장을 이끌었던 모습들인데 지금 좀 뭔가 꼬이면서 반대로 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런 관점 쪽에서 일단 오늘은 요 사실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예전과 바뀐 분위기이기 때문에 워낙 강세가 오히려 차익 매물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봐야겠고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외국인들은 과연 오늘같이 워낙 강세가 나왔을 때 외국인들이 또 파느냐 이것도 좀 다른 문제겠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오늘도 일단 아마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한국 증시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한국물은 요만큼 갖고 있는 거야. 조금 그래 좋아 보여서 요만큼 갖고 있었는데 계속 올라가서 지수가 올라가다 보니까 비중이 점점 커집니다. 잘라내는 게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커진 비중을 좀 덜어내는 차원에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오는 것도 있고 원화도 마음에 안 들고 하다 보니까 그랬었는데 일단 여기서 만약에 다시 꼭 시장이 좀 살짝 조정받고 원화가 좀 안정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과연 외국인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주식을 살 것이냐 이런 것도 이제 체크해야 되겠죠. 근데 제가 보기엔 아마 이 지수대에서 외국인들의 생각으로 강하게 들어오지는 않지 않을까 싶고 섹터별로 다를 것 같아요. 섹터별로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최근에 강했던 게 뭐 원자력 지금 좀 떠붙는 거죠. 전력설비는 중국도 되게 좋게 보더라고요. 중국도 그들도 바쁘고 일 많다. 그러니까 아시아 전력설비 쪽은 계속 또 관심이 높아지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쪽으로 보고 여러분들도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보니까 비트코인 가상화폐 다시 뜹니다. 요거 그러니까 분위기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약간 글로벌 유동성들이 작년 말부터 올해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는 계속 영래포 잔고들 이렇게 빠지면서 돈 없다 하다가 이번에 이제 연준이 미니 QE죠. 예, 이거를 시행하다 보니까 이제 돈이 돌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라 유동성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네라는 쪽에서 그러면 자 뭘 출발할까? 일단 예 가상화폐 가고 거기다가 또 다음엔 뭐 할까? 오케이 지금 계속 가던 예 원자재 계속 가고 이렇게 나오는데 주식은 예 이것도 동참하느냐 이거 잠깐 고민인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좀 약간 좀 풀리는 것들 뭐 지정학적 리스크나 뭐 지금 얘기 나오는 이란이나 뭐 또 그린란드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좀 완화되고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내용들이 조금 좀 안정되고 그래야 주식을 다시 보지 않나? 뭐 이런 쪽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두 개의 큰 축의 자산들은 벌써 랠리가 시작 뭐 자산 이쪽은 계속되는 거죠. 지금 그는 미쳤어요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제 돌파해서 약간 주춤하다 이거 쌍고가 아니야라고 했던 걸 무슨 소리 해서 여기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은이 가장 세다 이 얘기는 몇 번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뭐 그런 쪽으로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 같고 게다가 이쪽은 뭐 쉽게 안 꺾입니다. 네, 그런 쪽에서 오히려 10년물 국채금리마저 한 4.14까지 내려오다 보니까 시장의 반응들은 한 4.2대까지 막 돌파하려고 하다가 약간 주춤하는 모습들 이런 쪽들에서 시장이 좀 변화가 나오고 있다는 쪽이고 유가는 다시 60달러대 위쪽으로 가니까 무슨 소리 그러면서 다시 60달러 밑으로 좀 시도가 들어오는 모습들 이게 이어지는 분위기인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왜 또 유가가 막 또 가다가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보니까 지금 트럼프 이란과의 모든 협상을 중단했지만은 그래도 이란에서 공격적인 뭐 이런 얘기들이 사라졌다. 그래서 발언이 전해지다 보니까 유가가 급락했던 게 조금 좀 완화되고 또 유가가 다시 한번 빠지고 증시는 낙폭을 좀 축소했다라는 쪽은 보여지고 있는데 그만큼 시장이 눈길이 많이 가는 게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도 관심을 높여가고 있다라는 쪽들이 지금 바라보는 흐름이라고 봐야겠죠. 그렇게 되면은 일단 한번 지정학적 리스크를 좀 막 불어갈 때 약간 정점이 있고 완화되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정점에서 완화가 살짝 되는데 그렇다고 지금 뭐가 풀린 게 있냐? 뭐 그린란드 얘기 뭐 아니면 남미 쪽에서 다시 뭔가를 질서를 세우려고 하는 미국의 입장들 보게 되면 그런 거죠. 미국의 입장은 미국을 앞두고 예, 남미 쪽에서 멕시코를 비롯해서 그 쪽에서는 계속 중국과 러시아가 활개치고 다니는 그런 느낌이 들다 보니까 왜 남의 뒷마당에서 니들이 그러느냐 라는 쪽에 대한 무언의 압박들도 강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를 통해서 나오는 이제 물론 에너지 패권도 있겠지만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노리겠다는 쪽에 대한 흐름을 보게 되면 계속 마음에 안 들어 라는 쪽들을 이제 군사적이나 여러 가지 압박들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자체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정학적 리스크이겠죠. 그러니까 갈등을 키운다 라는 쪽들로 보여지고 있고 역시나 방산주 에너지주는 시장에서 그렇게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이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지표들 한번 볼까요? 지표 보니까 11월 소매 판매는 예상보다 상회했습니다. 그래서 괜찮네 체력 괜찮네 라고 보는 게 아니라 아이고 이거 물가 자극하는 거 아니야? 소매 판매가 잘 위축됐다가 돌아가기 시작하게 되면 물가를 자극할 수가 있겠죠. 그런 쪽에서 생산자 물가지수는 지금 전월 대비 0.2, 0.3.0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예상보다는 다 올라가는 모습들이죠. 또 근원도 0.2, 2.7%보다는 다 좀 올라가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약간 전년 대비선 더 올라가는 모습들이고 전월은 약간 좀 꺾이고 뭐 이런 상황들이다 보니까 이건 약간 하향 기조는 아니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물가는 지금 현재 고용은 지난번 발표된 걸로 봐서는 그렇게 뭐 안 좋긴 한데 그렇다고 그렇게 안 좋지는 않다라는 쪽과 함께 물가는 일단 계속 올라가는 게 지금 고점에서 좀 멈춰 있다라는 쪽에서 이게 꺾여져야 되는데라는 쪽이 나오게 되면 두 가지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당장 금리나 해야 된다 노노노 예, 그런 상황들이고 게다가 연준과 예, 그리고 또 트럼프 행정부와의 또 이런 강한 대결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연준도 그래요. 만약에 여기서 트럼프 행정부 입장과 똑같이 그래 금리 내려 라는 쪽으로 가게 되면 이거를 과연 이제 시장이 어떻게 볼까요? 그게 또 여러 가지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에 맞게 금리를 내린 쪽으로 쭉 간다 그러면 연준이 뭐하러 존재합니까? 그러면 그냥 행정부가 다 알아서 하면 되죠. 그런 느낌이 나다 보니까 아니 나 삐졌어 이런 쪽으로 나오게 되면 시장의 반응들이 금리가 특히 더 안 좋게 변할 수가
금리가 또 생각보다 오히려 만만치 않게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더 경기가 되는 모습들이겠죠. 그래서 아직은 이런 상황들이다. 그래서 아마 1월 달은 거의 금리 동결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런 쪽의 변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기술주가 많이 밀렸던 거는 일단 그거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아까 나왔던 이제 그거 있었죠? 중국에서 H200 통관 금지 조치. 그래서 일단 엔비디아에 대한 압박들이 나오고 있다. 아직 뭐 협의가 다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 같은 반도체주 하락하기 시작을 했고, 게다가 앨범알은 목표가가 좀 올라갔네요. 더 올라가면서 리튬가가 계속 올라간다. 그런 쪽으로. 이것도 원자재입니다.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지금 현재 희귀 금속도 마찬가지겠지만 같은 원자재 카테고리 안에서 들어가 있는 것들 요즘 뭐 다 올라가는 분위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리튬도 그렇게 해석을 한 것 같고, 그런 상황 쪽에서 뭐 지금 나머지 뭐 특별한 것보다 그렇게 들어가는 것 같고, 특히 샌디스크 그리고 또 이쪽들 웨스턴 디지털 이쪽은 공급 부정 얘기다 계속 나오면서 현금으로 달라 장기 공급 맺고 싶으면 우리랑 이런 쪽까지 나오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이쪽은 계속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분위기는 뭐 아직 좀 또 이거 있죠. 또 은행 관련된 쪽에서 이자 문제 여전히 10% 이상 받지 마라. 이자 상한대 제 나오다 보니까 실적이 뭐 웰스파고 하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는 예상 상회했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실적 좋게 발표해도 약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금융주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쪽에서 나왔던 걸 보게 되면 일단 어제까지 반영한 거 MSCI는 강하다고 하더라도 야간 선물은 약세로. 그래서 또 많이도 못 빠져요. 왜냐면 워낙 지금 시장에 관심이 높다 보니까 자금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쪽에서 요 정도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도 되게 특이한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시장은 약하겠죠. 약한데 지금 같은 분위기 쪽에서는 또 약하다? 빠져. 사자! 하고 또 매수가 와르르 들어올 수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양봉이 벌써 몇 개째입니까? 지금 작년 말 딱 시작하고 자 2026년 시작해서 나오는 요때부터 그러니까 그때가 막 돌파해서 4,000 직접 고점 돌파했죠. 4,200 돌파하기 시작하면서 요때부터 주봉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요때부터 하나 둘 셋 양봉 3개 또 월봉으로 보게 되면 이번 달만 지수가 12% 올랐어요. 종목이 12%가 아니라 지수가 12%. 거의 요때 10월 달에 지수가 20% 올라간 거에 육박하는 추세로 가는 거죠. 이대로 간다 그러면 아주 가파르게 참 많이 올라가는구나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희가 여기서 또 체크해야 될 거는 딱 보셔도 아시겠지만 일단 안 빠져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축이 돼 있고 거기다가 현대차가 가세되면서 이게 끌고 가는 현대차만 이번 달에 30% 넘게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가운데 한때는 요게 쉰다 그러면 요 조선 방산 이쪽들이 같이 가세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오케이 같이 쉴 때 우리도 주도주다라는 거 보여주고 있고 그러다가 최근에는 요거 들어오고 있죠.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또 밑에 여기도 없겠지만 전력설비 HT현대 일렉트릭 이런 것들이 다시 턴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여기서 제대로 못 가고 있는 거 있다라고 하게 되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은 저기 삼바 셀트리온 어제 갑자기 또 빠지고 뭐 이런 것들이 바이오가 삼바도 그래도 괜찮아요. 나쁘진 않아요. 분위기는 계속 턴하려고 하는데 이쪽들 또 LG에너지 솔루션 이런 것들 지금 요 상태로 가게 되면 삼바 조금만 더 오르게 되면 역전당합니다. 지금 바이오가 위쪽으로 가기 시작하겠죠.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지금 바뀌어 있는 상황들이고 게다가 코스닥을 간다. 그럼 코스닥은 안 좋아요. 지금 분위기는 알테오 요 2차 전지도 안 좋고 바이오도 안 좋고 그나마 레인보우로드 차트 좋더라고요. 그죠? 딱 돌리려고 하나라고 하다 보니까 그나마 로봇 살아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요 시장 5위 쪽에서 될 만한 게 지금 1, 2, 3, 4 다 전멸. 약간 좀 재미없고 바이오는 JP모건 헬스케어 그냥 당연히 세론 그래서 던져버리는 물량 때문에 제대로 못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거의 코스피는 대형주 쪽으로는 계속 강한 모습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코스닥은 제대로 못 가고 그렇게 되면은 이것도 언제 가 그러면서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코스닥으로 한번 볼까요? 그렇다고 해서 지수와 관련된 쪽을 본다 그러면 아주 뭐 급하게 빠지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런 분위기죠. 코스피가 막 달려가다 보니까 그냥
형 나는 하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모습들인데, 그렇다고 지난번처럼 이제 고점에서 막 못하다가 살짝 뭐 약간 눌림 나오게 되면 또 턴을 할 수 있는 준비 같아요. 지금도 딱 보게 되면 옆으로 횡보죠. 그리고 뭐 안갈망정 지수상으로는 횡보입니다. 지금 940선 초반대 정도에선 왔다 갔다 해서 횡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렇다고 또 빠질 것 같지도 않아요. 매수세 팍팍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약간 턴만 안 주게 되면 돌아갈 수 960선 돌아갈 수 있는 분위기는 만들어 해주고 있는데, 지금 다 새로운 들어온 자금이나 아니면 또 이제 관심을 갖는 거대? 예, 큰 자금들은 코스닥을 관심을 갖겠습니까? 코스피 대형주 내가 잘하는 거 시작해서 뭐 사야 돼 했을 때, 지금 뭐 사야 돼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거 일단 대형주로 들어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대형주가 충분히 좀 돌고 나서 흐름들이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뭐 아마 대표적인 현대차 같은 경우 이게 좀 어떤 이유에서는 간에 좀 꺾이는 게 확인돼야 그 다음에 현대차 이제 쉴 때가 됐다 그러면서 뭐 바이오나 이런 또 키맞추기가 들어오겠죠. 아직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라는 쪽에도 포인트를 맞추고 시장 분위기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 어쩔 수 없습니다. 가는 쪽들로 본다 그러면 역시나 반도체 쪽들 가져가고, 그리고 또 거기다가 그렇다고 또 지금 없는데 만약에 따라가셨거나 아니면 자동차 쪽에서 일정 부분 포지션이 있다 그러면 괜찮겠죠. 근데 요 반도체 집중하다 보니까 또 금세 올라오는 자동차 때문에 대응을 못하셨다 그러면 반도체 한 축 갖고 있는 것도 어딥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거 올라온다고 포모 느낄 필요도 없고요. 그런가 보다 뭐 강한 또 섹터가 그러면 뭐 나오겠지, 탄생하겠지. 그러면 그 외에 또 다른 것들이 또 어떤 변화 들어가는지 보고, 또 조방, 원전 이쪽들도 같이 또 포함시켜 놓고 하는 요런 섹터의 다변화를 위해서 들어올 것 같고, 좀 흐름을 갖춰가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황 쪽에서 코스피 대형 주자에서 뭐가 또 갑자기 나도 주도주 좀 가보자 하고 동참할지 모릅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바라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오늘은 일단 무리하지 마시죠. 뭐 어차피 약하게 되면 또 자꾸 무르르 들어올 겁니다. 근데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약하게 시작했다가 또 좁히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아마 일본 분위기나 흐름들 봤을 때 강하지 않다 그러면 또 이제 다시 반락하고, 그러면서 일단 오늘은 좀 쉬어가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지만, 그건 네 생각이고 돈 많은 정신 그렇지 않아. 막 달려갈 게 또 어떨지는 또 모르겠죠. 그런 쪽에서 일단 흐름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 시장에 보다 보니까 일단 마이크론도 좀 최근에서 고점에서 약간 약해요. 그런 상황들인데 이럴 때는 또 우리는 청개구리처럼 너는 빠져라, 우리는 올라간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또 지금 시장 분위기는 그래도 여전히 강한 샌디스크 고점에서 이제 버티고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메모리 쪽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크다란 쪽에서 뭐 미국 시장과 함께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 연결돼 있다라는 쪽도 일단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은 지금 분위기는 좀 약간 주춤하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코스닥 요거는 한 여기까지는 또 들어올 수, 아직 코스닥은 한 930선 중반대만 잘 버티고 있든다 그러면 또 돌아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큰 고민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코스피 쪽도 이제 달리는 쪽이 간다고 그러는데, 또 그렇다고 무리하게 가는 쪽에서 쫓아가지 마시고, 한번 조정 나오게 되면 나는 그냥 고점 닦아 묶여버립니다. 그냥 그런 쪽으로 보시고, 너무 한쪽만 또 가는 게 가는 거야 라고 하다가 또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보시고 내가자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이제 또 뉴스 한번 또 체크를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부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또 지금 시장 관심은 뜨겁다 그러면 글로 갑니다. 당연히요. 그래서 은행 예금은 27조 급감, 이게 증권사로 가고 있다.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자는 또 점점 더 이상 금리를 안 올릴 거다라고, 안 내릴 거다고 하다 보니까 이자도 또 이제 한 2%대 초반, 뭐 여기서 2% 밑으로 좀 떨어지는 모습들이고, 그러면 아니 현대차만 사도 하루에 2%인데 뭐야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2%가 뭐예요? 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것 같고, 한 90조 찍었으니까 예탁금도 90조 찍었었던 모습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뜨겁죠. 근데 반대로 이렇게 되는 거는 또 거기도 퇴직연금도 은행 쪽 안에 지금 다 증권사 쪽으로 넘어옵니다. 은행 쪽들이 좀 못했어요. 수익률이 별로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바로 좀 바뀌어지는 모습들이 나오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또 지금 신용도 만만치 않아요. 지금 28조 8천억 이렇게까지 들어오고 못 보는 숫자 다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시장이 세다란 거고,
센지 과열인지 아직 모르겠어요. 판단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징후들은 슬슬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일단 눈길은 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반도체 쪽 계속 강하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움직이네요. 8인치 반도체도 오른다. 8인치 반도체 쪽도 지금 가격 20% 올린다. 이쪽도 생각보다 공급량 준다. 뭐 이것저것 다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회사까지 나오냐? 예, 저희가 알고 있는 DB하이텍까지도 주가가 올라간다는 쪽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이쪽도 아마 설마 제까지 그쪽까지 갑니다. 반도체 생산과 관련된 쪽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DB하이텍도 차트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돌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돌파 매매의 어떤 약간 교과서적인 모습들이 나오는 거죠. 뭐 컵 위드 핸들 뭐 이런 거 다 포함돼서 이렇게 나오는 모습들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도 호황이다 라는 쪽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 들어오는구나 라는 쪽에서 반도체는 뭐 그냥 진행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요거 이제 3차 상법 개정 다음 주 상정되고 그 2월 달에 바로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서 이제 바로 3월 달 주주총회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는 것 같고, 원안대로 좀 예외 좀 허용해달라라는 것들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라는 쪽에서 그대로 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KT, SKX는 예외 가능?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약간 뭐 그런 방법론 쪽에서의 변화는 있겠죠. 근데 역시나 이렇게 간다. 그러면 일단 예전에 출발했던 지주사 이것도 다시 들어오는지, 또 증권주 이것도 같이, 증권주는 아까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머니무브가 들어온다. 증권주의 가장 큰 호재죠. 그리고 거기다가 또 지금 뭐가 있을까요? 또 그 4월인가부터 또 KLX 거래소에서 7시부터 거래한다는, 와 피곤해. 저희 가치투자금 이제 하면서 이제 거래 시작되는 건가요? 아이고 어렵습니다. 그쪽에서 이런 것들 다시 돌아갈 수 있는지 또 체크를 해야겠죠. 증권주는 가뜩이나 거래대금 빡 늘었기 때문에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증권주 거래대금 늘었는데 뭘 사요? 그러면 그냥 일단 뭐 키움증권 이게 가장 큰 쪽이죠. 막 수렴하고 있네요. 수렴하고 있던 쪽에서 키움증권 좋고, 거기다 최근 보니까 삼성증권 늘은 아까 또 이런 거 모습 좋죠. 밑에서 횡보하다가 딱 들어오는 모습 좋죠. 이런 모습들인 것 같고, 뭐 미래셋은 먼저 올랐고, 근데 이거는 증권사 중에서 가장 비싼 밸류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던 것처럼 비싼 밸류가 더 갑니다. 이거는 비싸니까 못 가. 이거 촌스럽게 어디 그런 얘기를 하세요. 뭐 이런 느낌이죠. 비싸니까 못 가 아니고, 붙으니까 더 가. 스페이스X 안고 더 가. 뭐 이런 느낌이죠. 지금, 고점을 강하게 돌파했던 거는 미래셋이 가장 또 탄력적입니다. 이렇게 가는 것 같고요. 이런 차원에서 역시 증권주도 본다라는 쪽으로 또 해석을 하면서 돼가는 것도 요 관련된 쪽으로는 맞지 않나. 작년 4월달 시작하고 그때 1차 릴레이 때 가장 강하게 올라갔던 섹터이기 때문에 또 돌고 돌아서 들어오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한화의 인적 분할과 함께 한화 이제 가는 걸 간다라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제 주가는 좀 반영이 됐어요. 그런 쪽에서 한화보다는 나머지 쪽으로 좀 더 확장시켜서 보는 게 맞지 않나 할 쪽으로 봐서, 어제 보니까 종목 또 섹터 안 나오네 오늘. 그런 쪽에서 지주사 쪽에서 인버넷에 맞는 것들 또 이제 보셔야 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이제 대표적인 주자 나쁘지 않네요. 이런 것들도 고점 돌파해서 안착하려고 하는 주자 나쁘지 않다. 외국인들은 오히려 지주 쪽들을 좀 사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 나오고 있다. 또 그런 것들 지주랑 같이 본다. 두산 이런 것도 오랜만에 지금 박스권 하단부 안 끼고 돌아서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했고요. 그리고 어제 또 강했던 섹터들 보게 되면 백화점 소비 쪽들이 의외로 강하고, 어제 보니까 편의점, 면세점, 호텔 이런 쪽까지도 같이 강하다. 호텔은 또 오랜만에 그 고터 관련주 고속버스 터미널 쪽 반폭 강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것들도 호텔 쪽 서부 T&D 강하고, 면세점 쪽 호텔 신라 요즘 괜찮아요. 분위기가 뭐 면세 들어오는 거 보니까 이런 느낌이 들고, 추세적으로는 신세계 이런 것들 강하고 있고, 이거 한번 잠깐 볼까요? 백화점들이 뭔 일이 있니? 라고 하고 보게 되면 현대백화점 분위기 다시 살아나는 모습들이고, 신세계가 추세적으로 강한 모습들이고, 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렇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고점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제일 센 게 신세계 모습이 추세적으로 가면 이게 제일 센지 않나 이런 쪽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그쪽들도 많이 조금 바뀌고 있다라는 쪽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지주사 이쪽들 개인적으로는 SK 잘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인 것 같고 원자력은 정부의 원전 이용률을 확대한다. 그럼 늘린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가장 뭐 또 원자력 쪽의 두산 에너빌리티 요즘은 뜨거운 게 현대건설이죠. 이런 것들 붙으니까 계속 간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또 계속 관심이 높을 거고 근데 그거 외에도 또 이제 또 같이 봐야 그러니까 정부 입장 쪽에서 그런다 원전 이용률을 높인다 그러면 제 원료비가 안정되는 거겠죠. 그런 쪽으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한국전력 같은 경우 계속 또 추세적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가다가 이제 브레이크 살짝 걸었죠. 그런 쪽에서 단기 지지권 이탈 크게 안 나온다 하게 되면 또 레벨업 될 수 있는 과정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뭐 저 58,000원대 정도까지는 보고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쪽으로도 보셔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 분위기는 시장은 오늘은 약간 좀 과열을 시켜가려고는 하긴 하겠지만 돈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과열 따윈 됐어 또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또 단기 지지권과 같이 본다라고 하게 되면 4,670인데 거기까지 빠지겠느냐 모르겠어요. 일단은 지금 나왔던 분위기 보게 되면 계속 갭 나오게 되면 갭 상승하게 되면 메꿨던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제 일단 요 정도 안쪽 그러면 똑같이 장기 분봉으로도 4,690 70 이렇게까지 또 지지권이 들어와 있네요. 그 정도까지 차라리 그냥 가지고 가는 게 좋아요. 확인하고 더 가는 게 좋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너무 깜짝 놀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일단은 시장의 성격들은 아직은 목마르다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또 늘릴 준비 해야겠죠. 그런 쪽에서 일단 오늘은 장 초반에는 너무 과열차게 돼가지 말자 이렇게 보시면서 시장 여러분들 맞춰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말씀드렸고요. 저희 또 오늘 목요일도 화이팅 하시길 기원하고 내일 7시 반에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이팅 감사합니다.